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선 회장 아버지의 꿈을 이뤄내려고 작정했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불과 한 3년 정도 뒤면은 우리가 현대차가 만든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서비스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로봇 사업까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장 재미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정의선 회장이 아버지의 이 꿈을 어떻게 이뤄낼지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게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남에서 인천 갈 때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런 부분 타고 갔죠. 아니면 여러분들 자가용이라든가, 이전까지 강남에서 인천까지, 인천공항까지 가려면은 한 2시간은 잡아야 되겠죠. 이제는 한 30분이면 간다고 그럽니다. 저는 처음에 이 UAM 이 단어가 계속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 기체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이 기체를 수십 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기체들이 과연 어디서 이착륙을 할까? 그 부지는 또 어떻게 구할 것이며, 이 기체를 관제하는 관제 시스템은 또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가? 뭐 등등해서 굉장히 난제가 많았어요. 법적으로 지금 차근차근 하나둘씩 정비가 되는 과정이고, 이 이착륙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이거 화면 보시면은 그냥 하나의 주차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가다가 어디 이제 먹자골목, 먹자 상권이 있죠. 먹자 상권이 있으면은 그 옆에 보통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있는 데 있죠. 그 주차장 그냥 생각하면 돼요. 한 면, 두 면 정도. 고작 이 정도 면이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 안에 관제 시스템이건, 그리고 이착륙을 하는 그 장이건, 심지어 시설이라든가 뭐 충전 시설도 있어요. 심지어 정비하는 곳까지 있고, 이 정도 땅덩어리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 정도 땅덩어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서울에 또는 수도권 내에 한 몇십 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다 왔다. 이제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그 부분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 기체를 타고 도심을 막 날아다닐 거예요. 지금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거의 이제 우리 실생활에 다 왔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우선 이 기체는 수직으로 이착륙을 해요. 보통 비행기는 하늘에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 활주로를 길게 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UAM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쭉 하늘에서 그냥 여기 만약에 착륙장이다, 그럼 그대로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착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입니다. UAM 같은 경우는 전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에 속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수소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그 범주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대차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번 봤더니, 2019년도서부터 UAM이라는 이 신사업부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사업부를 신설을 하고 그 이후에 나사 출신으로서 신재원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나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넘버 2까지 올라가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을 영입을 해서 미국의 UAM 관련돼서 법인이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의 CEO를 맡겼어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를 영입을 해서 CEO까지 맡겼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 의지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스, 올해도 열렸었죠. 세스 2020에서 컨셉 플라잉카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 누구랑 했냐? 우버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컨셉트카를 개발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에 데뷔를 했죠. 현대차가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구나. 그리고 지금 UAM이라고 하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 2022년도인데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억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1,000원 환율 잡고 7조죠. 7조. 근데 이게 지금 2026년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있으면은 1,500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이 시장 규모가 2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200배. 거기다가 또 다시 14년 뒤에는 이게 또 10배로
또 늘어나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0배 늘어난 시장이 3, 4년 후에는 다시 또 10년 뒤에는 10배가 또 늘어난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 지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올해 신년사에서 1월 3일 날 신년사를 발표를 했어요. 정의성 회장이 사업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우리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굉장히 이 말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느 CEO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잘 뜯어보시면 친환경 쪽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 점유율을 확대시킨다, 이 논리고요. 그리고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망공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예요. 이 두 가지. 지금 제가 세 개로 해놨는데 이게 하나예요. 도시망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이런 움직임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는 2021년도 그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봇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올해 세스라고 해서 무슨 박람회 있습니다. 세스 2022에서 정의선 회장이 등판을 하면서 무대에 오르면서, 이게 지금 로봇계예요. 로봇계. 이름은 이제 스폿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계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를 만든 회사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이제는 현대차의 계열사죠. 그리고 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있죠. 그거를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좀 투자할 거는 더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설계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 설계, 종합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현대차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그 외에 모빌리티라든가 이 로보틱스 이쪽으로만 더 압축시켜서 또는 지원해서 투자해서 그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이 단순함 속에 정의선 회장의 굉장히 뚝심 그리고 통큰 계획, 이게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현대차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전기차 메이커 따지자고 하면은 바로 현대차 꼽을 수가 있어요. 우선 테슬라를 제꼈어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전에 496km가 최고였어요. 모델 S. 근데 지금 현대차가 이번에 아이오닉 5 버전이죠. 그거하고 아이오닉 6 내놓으면서, 신차 내놓으면서 이거를 제껴버렸어요. 이제는 524m. 더 현대차가 훨씬 많이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유율이 당연히 껑충 뛰었어요. 지금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40%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70%. 이제 내연기관의 점유율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차. 무섭죠. 그 이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59%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수입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입차 전기차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수입차 전기차 판매량, 그 중에서 100대가 있으면 59대는 그동안 테슬라가 팔렸어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 1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품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도장이라든가 녹이 쓴대요, 자동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내외예요. 비싸야 한 5천에서 한 6천면은 사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가격을 매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7천만 원에서 9,400만 원까지. 이제는 더 이상 테슬라는 대중차가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이 정도까지 가격차가 이제 벌어졌다. 그러면 성능도 현대차가 좋고 디자인도 꿀리지가 않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현대차를 안 살 이유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이 쫓기고 있어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점유율을 이제 10%까지 올렸습니다.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 49.9%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이 벤츠라든가 이런 메이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BMW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수입차 전기차 판매량 그 점유율이에요. 0.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BMW는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가 없었는데 이제 9.5%까지 늘어났어요. 이거 다 누가 어디 점유율 뺏은 거겠습니까? 테슬라 거 뺏은 거겠죠. 테슬라 거. 아무튼 현대차 전기차 부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유율이라든가 성능, 가격, 모든 거 다 괜찮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증시 상황이 완벽하게 상승장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 2300포인트를 밟고서 살짝 올리나
싶었지만 오늘도 결국에는 2400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을 이 지수 돌파해 놓고 음봉 보이잖아요. 물론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휴가철이죠. 보통 7, 8월 달에는 움직임이 뭐 강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7월 말 중순에서 8월 정도 되면은 보통 주가는 갇히기 마련입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거래량이라든가 등등해서 감소하다 보니까 박스권 장세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 좀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바로 뭐 이 종목 괜찮다 해서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야심차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뚝심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대차와 같이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현대차는 꼭 좀 담아 놓으셨으면 하는 종목이 이 바로 현대차예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요. 우선 28만 9천 원부터 해서 저점 지금 한 16만 원까지 뭐 한 5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죠. 이때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움직임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만큼 이제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16만 원대에서 주가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만 5천 원 이 부분이 단기 바닥으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9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한 부분인데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많이 가야 단기적으로 지금 7, 8월 달에는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10만 원 정도 그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은 여러분들이 박스권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하시고 향후에 주가가 좀 더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9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꼭 관심 가지셔가지고 이전 고점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주식불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